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재산이 수백억 늘었다, 이런 기사 보셨죠? 어찌된 일인가요? 국회의원들 재산 신고 기준이 달라졌다고 해명은 했는데요. 21대 국회의원 중에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이 175명입니다. 1인당 10억씩 늘었대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실련이 자세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실련에서 오늘 그 조수진 의원, 김홍걸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고발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예.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자 신고 때와 당선 이후 신고할 때 재산이 9억 7천만 원 늘었습니다. 근데 네. 그 사유를 들여다보면 분양권을 누락했다라는 의혹도 있고, 또 하나는 배우자 보유한 상가를 아예 축소하거나 누락한 것들이 또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 거기다가 예금이 증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누락했다라는 의혹이 분명해서 저희가 검찰 고발을 했고요. 조수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이 6억이 늘었고, 예. 또 채권, 사인권 채권 5억이 늘었다고 하시지만 정작 그것이 왜 늘어난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누락 의혹으로 저희가 검찰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 고발했고, 이분 말고도 평균 10억씩 늘었다는 이런 발표도 있었어요. 네. 왜 이렇게 저희가 정말 놀랐습니다. 국민분들이 보시기에 이거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실 텐데, 저희 조사한 결과 175명의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1,700억이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1인당 평균 10억이 늘었다. 근데 늘어난 사유를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는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비상장 주식이 있었습니다. 예. 이 비상장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원래는 액면가로 하게 돼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실거래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증가 사유의 큰 원인이 됐다. 두 번째는 부동산의 건수나 가액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왜 가액이나 건수가 늘었냐 보니까 고지 거부를 하셨던 거예요. 원래 이제 본인 재산 외에 부모와 자녀 재산도 같이 공개하게 돼 있는데 법에 따라. 네. 그것을 후보자 때는 본인이 판단해서 그냥 고지 거부했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고지 거부하려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추가 공개된 경우, 이래서 늘어난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조수진 의원처럼 예금이 정말로 늘어난 경우입니다. 예금이나 채권이나 채무가 늘어났는데 지금 예금이 네. 1% 2% 이자인데 무슨 갑자기 5억이 들어요. 예, 저희가 이 부분이 참 의심스러운 게, 선거를 하면서 많은 비용을 후보들이 썼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예금이 늘었다는 건 정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그 해명을 잘 못하는 거군요. 지금 이제 해명된 내용들을 봐도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선관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는데, 상당 부분은 실수를 얘기하세요. 실수로 누락된 경우가 있다. 이건 좀 국민들이 1, 2억을 실수로 어디서 빼먹을 정도라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죠. 자, 이분들 말고도 저기 8명, 국회의원 8명에 대한 조사 요청했습니다. 네. 조사를 요청하는 건 고발하고는 좀 다른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원래 이 절차상으로는 이제 경실련이 오늘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 직접 고발도 했지만, 사실은 의원실의 소명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경실련이 판단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불법 사유나 위법 사항을 좀 밝혀달라는 요구로 저희가 8명에 대해서는 어제 선관위에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선거법을 이번 달 15일인가요? 다음 달 15일까지 네. 끝내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 조사 요청하고 검찰로 가고 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그래서 좀 저희도 촉박하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의원들의 재산 공개가 사실 8월 28일 공개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임박해서 공개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몇 명 의원들만 좀 살펴볼까요? 예. 백종헌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은 건물이 36채인데 7채. 그러니까 36건을 7건으로 신고했어요. 이건 뭐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그 증가 사유의 이유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 후보자 때 신고한 게 한 건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셨거든요. 근데 후보자 때 한 건이었던 오피스텔이, 부산 오피스텔이 당선 이후에 27채였던 게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주택을 개별 호별로 등기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통으로 무더기로 신고를 하신 거죠, 후보자 아니, 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오피스텔 한 채 갖고 있다, 몇 채 갖고 있다고 하지 한 동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습니다.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했는데 소명된 내용을 또 들여다보니 선관위 안내를 따랐다고 일단 의원실에서는 소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선관위가 후보자들에게 배포한 안내서가 또 있습니다. 이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는 분명 소재지별로 가액과 면적을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의원실은 지금 그것과 다르게 기재했는데 선관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해명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저희로서는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조사하고 해명도 하고 공개하셔야 된다 입장입니다. 선관위에서 27채를 한 채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을 텐데요. 저희 국민들도 이런 경우가 근데 상당 부분 많습니다. 부동산 건수가 늘어난 경우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야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의원실은 선관위가 안내했다. 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사실 그럴 수 있는 게 후보자들이 실무적으로 막대한 재산을 한 번에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선관위가 이거를 용인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선관위가 해명을 해 주셔야죠. 그럴 수 있다고도 보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건물이 증가했고 예금이 3건 증가했네요. 네, 이제 이런 경우는 김웅 의원도 사실은 저희가 보니까 전세건이 늘었습니다. 전세 아파트가 하나 추가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의원실에서 소명을 하시기는 전세 계약을 하셨다. 2월에 전세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그 소득원이 이제 저희로서는 소명 사유가 되는데 그 소명 과정에서 사실 4인간 채무 2억 원이 있었는데 누락했다. 이제 실수로 누락했다. 이렇게 지금 소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 또 이용 의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검사 출신인데 검사 시절에 다른 사람한테 조사할 때 이렇게 실수로 4인간 채무였어요 이렇게 하면 막 혼냈을 테면서. 근데 이제 김웅 의원께서 해명하시기를 사실 채권이 아니라 채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도 소명을 하셨습니다. 자, 이용 의원은요? 이용 의원도 재산이 늘었습니다. 예금이 늘었습니다. 근데 예금에 대해서 어떻게 늘었냐고 물어보니까 상당 부분은 거기서도 깜빡 잊고 있었다. 1억 원의 4인간 채권이 있었는데 잊고 있었다라고 국회의원들은 답변을 1, 2억 정도는 그냥 깜빡깜빡 잃어버리네요. 저희가 이걸 보고 정말로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이렇게 하시는 게 참 국민들한테 놀라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면 국회의원들한테 1, 2억씩 꼬아야 되는 건가요? 빌려봐야 되는 건가요? 국민들은 어디 가서 1, 2억이라는 거 이게 뭡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빌리면 되는 것 같아요.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의원은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혜영 의원이십니다. 네, 최혜영 의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분양권이 나중에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이걸 소명하시는 과정에서 5천만 원 분양권이 있었는데 이거를 선관위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사실 가로 열고 이게 특별 공급 받은 거라는 걸 또 명시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걸 예외를 두지는 않습니다. 관련법에는 분양권, 임차권, 소유권 다 기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누락해가지고 김홍걸 의원 지금 고발된 그렇죠. 거 아니에요?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이 부분도 사실은 위법하다라는 판단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의원들만 이런 거였어요? 아니면 그 전에도 그랬어요? 예, 저희가 이걸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2008년에 당시에 친박연대가 나오면서 무더기로 이제 그때 비례 후보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저희가 한번 동일하게 후보자 때와 당선 이후 재산을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양정례 의원 같은 경우는 선관위 조사를 요청을 했고 선관위가 다시 검찰 고발을 하면서 결국은 의원직을 상실하셨죠. 그래요? 예, 얼마나 걸렸어요? 그게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8년에 했고 양정례 의원이 2010년 그 정도의 검찰에서 형을 1심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기소되고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건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위법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까지 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맞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 계속 얘기하면서 아파트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실질적으로 정부 통계 14.2% 이 통계 잘못됐다,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 정책이 자꾸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의 가장 큰 깊은 원인이 정부가 원인 진단을 잘못하는 통계에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사실 그게 이번에 재확인된 거다. 국토부 장관이 국토위 회의에서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안에 보니까 감정원이라는 부동산 통계기관이 작성한 통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집값 상승과 관련된 그중에 장관이 보고받은 건 제일 수치가 낮은 한 개였다. 제일 유리한 거 자기한테. 정부에게 유리한 통계만 보고받았다. 나머지는 처음 봤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국토부 관료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이나 관료들이겠죠. 제대로 된 통계를 입맛대로 골라서 장관에게 보고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예. 장관은 그걸 감별하지 못한 무능력한 거 아니냐.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는 다시 확인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맞습니까? 정부는 지금 부동산 정책의 방향도 원인도 대안도 저희는 다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집값을 유지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적어도 3억이 올랐으면 3억을 되돌려 놓으라는 게 국민들 요구인데 이 정부는 3억을 되돌리겠다라는 대통령 말씀은 있으셨지만 정책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유지 상태거든요. 지금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그래서 정부이라도 집값을 낮추려면은 일단은 정부가 공급책을 했는데요. 그 공급책을 저렴한 공공주택을 확대하라는데 조금 지금은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공급을 늘리겠는데 그게 저렴하다는 말은 안 하세요. 그러면 시세에 더 올릴 수 있는 자극을 주는 주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적어도 주변 집값도 떨어뜨릴 수 있는 철저한 원가의 적정 이윤을 더한 저렴한 주택 그리고 거기에 장기 임대주택이 반드시 좀 포함이 돼야지만 그런 공급 정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 공기업의 땅 장사 집 장사 중단시켜야 되는데 그걸 할 의지가 없으세요. 이게 문제다. 경실련에서 계속해서 장관 교체하라고 얘기하고 네. 있는데 장관 한 명 교체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책 위반하는 공무원들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장관님께 책임을 묻지만 사실은 더 큰 건 관료들이 문제다라는 것들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 관료들이나 이런 공무원들에게 정책을 감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계신 분들이 정책 결정자로 계셔야지만 국민이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이제 안타깝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국회의원 재산 허위 신고 관련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사실 이렇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거가 선관위가 제대로 검증 안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의원들은 불성실 신고도 있었지만 선관위가 검증하지 않고 또 국민들이 검증하고 싶어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 신고를 할 때 시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비상장 주식도 지금까지는 액면가로 신고하게 놔뒀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10억 재산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그 공시지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거래가 아니고 네. 그리고 비상장 주식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럼 20억 30억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번에 박덕흠 의원 논란도 됐지만 네. 비상장 주식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시 확인이 된 거고. 박덕흠 의원은 고발 안 하셨어요? 박덕흠 의원은 이제 저희 안에서도 고발을 염두에 두고 자료 조사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지금까지 경실련 김성달 국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추석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민우님은 내 전 재산이 10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알겠어요. 네. 이양란님 저는 비싼 이자를 더 많이 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